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통과했다 그러네요. HBM3 12단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중요한 관문 하나를 넘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12단 3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5세대고 여러분 중요한 건 6세대입니다. 다음 승부처는 6세대입니다. HBM4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제작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 최첨단 HBM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완전히 제작 방식을 달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선점하느냐? 완전히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삼성이 다시 1인자가 되느냐? 계속 2인자로 남느냐? 어쨌든 첫 번째 관문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 로직 다이에 발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수율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수율 정말 중요합니다. 실적이 가장 치명적인데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느냐. SK 하이닉스가 80%입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이란 건데 이 정도면 최정상 수준입니다. 60% 벽을 넘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래야지 완벽하게 성공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고가 84,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사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고 4가지 단계입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매도,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저고가, 시장가.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급등하겠죠. 시장가 매수니까 이때 팔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시장가 매도 급락합니다. 이때 사면 됩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면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국인의 전략. 아직은 얘네들이 매수 단계는 1단계라는 거.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작년에 엔키리 트레이드 때 하루에 1,400만 주, 1,000만 주 팔았는데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외국인이 비중이 중요할까요? 소진율이 50%니까 발행 주식에 30%까지 제한이 걸려있죠. 15%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바로 이거는 파생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삼성전자 주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물과 옵션에서 두 가지 방향이 있죠. 롱과 숏이 있습니다. 롱은 올라가는 거, 숏은 매도, 떨어지는 겁니다. 롱 포지션을 걸어서 삼성전자를 올릴 수도 있고 숏을 걸어서 삼성전자를 뺄 수 있습니다.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선물 옵션을 상승하는 게 걸었다? 3전 올리면 됩니다. 그냥 하락에 걸었다? 3전을 팔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파생시장 매매에 많이 쓰여지고 이용되기 때문에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파생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장악을 했거든요. 97년도에 오픈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외국인 매수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5,400만 주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들이 큰 수익이 났을까요? 오히려 손실입니다. 지금 올라가 버렸잖아요. 공매도는 때려서 내려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쇼커버하거나 스키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계속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매집하는 외국인들, 이 공매도 세력들, 얘네도 1단계 매수기 때문에 다시 빠지길 기다리는 거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이러다가 주식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저가 매집이 끝나면 숏커버, 아니 2단계, 3단계로 갑니다. 이때 숏커버, 스키즈가 나오겠죠. 주가는 그때 급등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보시면요, 선물 현재가에 베이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베이시스는 뭐냐면 선물과 현물의 차입니다. 3개월 뒤잖아요. 선물이란 게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게 비싸야 됩니다. CD금리가 반영이 되거든요. 3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상황을 콘탱고라 그럽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상황. 플러스죠, 베이시스가. 근데 만약에 반대가 되잖아요. 현물이 더 비싸다? 백오던이라고 그럽니다. 선물이 계속 빠지겠죠. 그럼 현물이 내려가든가. 이 반대 상황이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콘탱고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란 얘기죠. 근데 이런 베이시스가 1.6인데 시장 베이스는 1.12입니다. 무슨 얘기죠? 선물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겁니다. 현물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런 베이스가 1.66이 유지돼야 되는데 아직 1.2밖에 안 돼요. 얘가 따라가야 됩니다. 1.6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올리게 되면은 현물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올릴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선물 옵션에서. 근데 이 신규 매수 포지션은 여기 파악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외국인들이 9월 만기 때 전량 다 정리를 안 했습니다. 만기날 어떻게 했죠? 롤오버 했습니다. 롤오버는 뭐냐면 여기 샀던 물량을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12월까지. 왜? 방향은 상방으로 정해졌으니까. 제 생각엔요, 이 파생 매매하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콜테스트 통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어쨌든 삼성전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외국인들의 매수, 현물 매수는 1단계다.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공매도 세력들 때렸는데 주가 올라갑니다. 그죠? 얘도 빠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입니다. 정확하게 누적 포지션이죠. 신규 매수와 롤오버까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다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올라갔을 때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게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합니다. 이 누적 포지션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 단계도 2단계, 3단계를 갈 수 있고 얘네들도 숏 커버와 스키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외국인들의 파생 누적 포지션입니다. 이 추이를 알아야 돼요. 신규 매수는 알 수 있는데 롤오버 물량이랑 플러스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북이라 그러거든요. 절대 공개 안 하죠. 영업비밀인데. 이거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여의도나 강남에서 하게 되는데 사모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마스터 PB, 외국계 증권사,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들어옵니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가 업데이트된다? 외국인의 최종적인 파생 누적 포지션입니다. 신규와 롤오버 물량까지. 얘들이 9월달부터 갖고 있던 물량들을 오늘이라도 정리할 수 있겠죠. 아니 내일 정리하든가 아니면 아예 정리 안 하든가. 이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신규는 알 수 있지만 이거는 몰라요. 이거를 플러스 M 추이가 만약에 계속 간다면 삼성은 올라가고 꺾이는 순간 삼성은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의 파생,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을 아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 현물 매수도 정해지고 공매도 세력들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주간 정보에 의해서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삼성전자 리포트에 담았어요. 현재까지는 추세가 올라갑니다. 이게 좀 둔해지거나 밑으로 빠질 때 여러분 팔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한 번은 팔아야 돼요. 전략은 안에 들어 50% 정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수급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 시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선물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이슈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여기에 파생 포지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결정이 되겠죠. 먼저 HBM 12단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발열 기준 통과했습니다. 남은 건 HBM4죠. HBM4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발열 기준 해결이 됐으니까 수율입니다. 얼마나 불량품이 적게 나오느냐. 하이닉스가 80%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9만원 전자 얘기 나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이를 보세요. 작년에 엔키레이 트레이드 때 팔다가 멈추니까 주가 반등 나오죠.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빠르게 올라갈지 천천히 올라갈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승부수를 던진 삼성전자 HBM입니다. 하이닉스한테 빌렸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특히 수율입니다. 여기 나오죠. 불량품이 많으면 절대 엔비디아 콜트 통과 못합니다. 3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과거 방식이죠. 완전히 새로운 6세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콜트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야. 그 다음에 테일러 공장 풀가동됩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았죠. 파운드리가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셧다운했다가 풀가동되고 4조 추가 투자합니다. 왜? 테슬라 수주와 애플 수주가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대박 수주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발목을 잡았던 파운드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남은 거는 HBM입니다. 포. 이거 수율.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 소니가 독점하던 시장을 뚫었죠. 2027년부터 공급됩니다.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삼성전자가 해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테슬라 잭팟. 테슬라에서 수주한 게 뭔지 아십니까? AI 가속기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AI 칩에 들어가는 거예요. 6에. 머신 러닝 기능을 담당하죠. 학습 기능. 여기 뭐가 들어가냐? HBM4가 들어갑니다. 이 가속기 안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콜트도 중요하지만 테슬라 콜트도 통과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까지 수주한다? 가속기가 23조죠. 돈도 종이 주면 만약에 이거를 수주하면 말 그대로 복합 수주가 됩니다. 파운드리와 HBM 수주가 터지는 얘기죠.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10만 전자 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테슬라 복합 수주. 그리고 HBM4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HBM3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완전히 방식을 달리하는 HBM4 6세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삼성이 먼저 선점한다?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HBM3 작년부터 참 고생했는데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4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산정에도 가장 중요한 건 HBM 콜트 통과하고 수율 올리는 거. 세 번째, 파운드리 텍사스 공장, 테일러 공장 4조 추가 투자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공급한 이미지 센서, 소니 독점을 깼다는 얘기죠. 그리고 테슬라 잭팟 뭐가 수주해야 되는 거죠? HBM4로 수주해야 됩니다. 역시 문제는 HBM이죠. 그리고 HBM4 최대 강권은 수율입니다. 발열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가 안 갔던 이유는 파운드리,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대형 고객들이 확보됐죠. 남은 건 이제 HBM입니다. 3E는 됐고 발열 문제 해결됐으니까 됐겠죠. 남은 건 HBM4입니다. 80% 하이닉스 수율을 뚫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급에서는 파생 누적 포지션입니다. 이거에 따라 현물 매수와 공매도 세력들의 방향도 결정이 될 거고, 두 번째 HBM4 수율입니다. 수율이 높아야지 엔비디아 콜트를 통과하겠죠. 이슈상으로 이게 수급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일단 일봉상으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파동에만 나왔죠. 살짝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길게 보면 어떤 파동입니까? 1, 2, 3 상승 3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오래가는 파동.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또 정확하게 나오죠. 이게 원형 바닥 아닙니까? 88,800원.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직전 고점 가기 직전이죠. 근데 원형 바닥은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여기서 많이 흔듭니다. 이 부분에서 85,000원부터 90,000원 사이 여기 매물대 부딪히면서 저항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리고 올라올 때 조정 안 받고 그냥 올랐어요. 장대 한번 여기서 3개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일당에 매수를 했을 뿐입니다. 개인들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공매도, 개인들의 신용이나 담보대출도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매도입니다. 때렸다가 올라가니까 쇼커버 스퀴즈가 나옵니다. 이 스퀴즈가 나오면 주가가 왜곡이 되는데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번 그랬습니다. 2023년 주가가 하향 추세인데 급등 나왔다 급락합니다. 왜 그랬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했습니다. 서서히 쇼커버 하다가 주가 올라가니까 스퀴즈를 바꿨습니다. 쇼커버는 하단에서 사는 거지만 스퀴즈는 시장가로 사는 겁니다. 300% 올랐다 급락해버려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 보이시죠? 6만원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이 나옵니다. 이 공매도 스퀴즈 올라갔다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찍고 여기서 올라온 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원형 바닥은 여러분 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한 1년에 가까이 되죠. 나중에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물론 아직 그걸 논한 단계는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진입했습니다. 조정 없이 그냥 올랐고 중요한 거는 현물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 아직 1단계라는 거. 여기 1단계 매수입니다. 공매도 세력도 손실 나고 있죠? 뺄라 그럽니다. 얘네 둘 다 목적은 같아요. 저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고 뺄라 그럽니다. 근데 역시 키를 쥐고 있는 건 파생 누적 포지션입니다.
롱에 걸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이거를 더 팔았는지 아니면 또 아직 들고 있는지 더 샀는지 추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도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은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원형 바닥인데 이거는 박스권이죠. 5만원부터 9만원. 이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100%가 못 올랐죠. 주식은 어떤 주식은 간에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박스 기간을 못 갔다는 얘기는 뭔가 눌렀다는 얘기죠. 왜? 악재가 있었잖아요. HBM과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대형 고객들이 확보가 되고 있고 HBM만 남았다는 얘기죠. 특히 HBM4 수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 전략 미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 대표가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파생 포지션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파생 포지션과 공매도 포지션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 전략까지 만들어놨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까지 진행합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신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삼성전자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아울러서 텔레그램 신호로 놓칠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문자 신호로도 알려드립니다. 삼성전자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너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문자 신호도 드릴 겁니다. 010-3158-8575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 신호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텔레그램 신호 놓쳤을 때 문자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들을 매매하시고요.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이 됐죠. 배당주 리스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기간 수익률과 핵심 종목, 탑픽 종목 기간 수익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당 1,000원 먹으러 들어갔다가 주식 5,000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다 볼 수 있는 종목들만 엄선해놨습니다. 3번과 4번에 11월달 12월달 가면 이미 늦겠죠. 이미 주식이 올라옵니다.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종목들 박 대표가 뽑아놨습니다. 배너 있는 분들은 배당이라 보내시면 돼요. 10월달에 여러분 노는 날 많은 거 아시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0월에 매수가 끝나야 돼요. 문자 배당으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일단 삼성전자 관련 삼성전자, 삼성알입니다. 공매도 세력들, 파생 세력들의 포지션에 따른 대응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영상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급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파생 누적 포지션입니다. 어디에도 공개 안 됩니다. 리포트를 통해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 할 거고요. 두 번째, 현물 매수하는 외국인들 1단계라 그랬죠.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올라가면 얘네도 바뀝니다. 2단계, 3단계. 얘네는 숏 커버, 스키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포지션이 꺾이면 얘네도 매수를 멈추겠죠? 그리고 얘네도 다시 공매도 할 겁니다. 이 추이에 따라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수급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슈, HBM입니다. 4. 두 번째는 파운드리, 추가적인 수주가 있어야 돼요. 역시 이게 중요하죠? 수율, 엔비디아 컬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기준이 워낙 높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 꼭 필요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들을 매매하시고요.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외국인의 전략, 공매도 세력들, 파생 세력들, 신호와 패턴,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간 리포트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남들보다 한 달, 두 달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익을 다 보려면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여기 2번 되게 중요합니다. 기간 수익률 10월부터 3월까지. 여기에 따라 핵심 종목을 뽑아놨고요.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 박 대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스터 PB, 사모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언론사 기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저희가 회의합니다. 강남이나 여의도에서
공유된 정보를 정보지로 요약을 합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분량이 적죠.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 안 된 미공개 이슈, 세력의 수급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중간에 놓고 나가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끝까지 보신 분들만 특별히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돼요. 대신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런 고급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어디에도 공개 안 된 겁니다. 언론사, 미디어에. 세력의 수급, 미공개 이슈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문자 정보라 보내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날 갈 겁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2장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여러분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배당주 종목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삼성은 삼성도로 매매하시고 삼성 R 배당 여러분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픽 종목도 있습니다. 탑픽 종목 그리고 정보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세력의 수급과 미공개 이슈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장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